자, 원의 방정식 하겠습니다. 원이라는 도형의 특징이 뭐야? 원이란 게 뭔데? 라고 하면 얘가 동그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 틀리겠죠? 그쵸. 원이라는 것은 원점이라기보다는 어떤 한 점, 일단 한 점을 할게요. 어떤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이렇게 한 개 딱 거리 정해졌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요? 이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 집합은 모르죠? 우리 교육과정 생각할수록 열받네. 자, 점들의 모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점들, 이 거리가 반지름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 이 한 점으로부터 기준이 된 게 원의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해가요? 그럼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 원의 방정식을 세워볼 건데, 한 점이 A, B로 정해졌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거리가, R로 일정한 점들은 한 개야, 두 개야, 뭐 여러 개야, 몇 개야? 무한계지. 그래서 그 점들을 자취라고 할 거기, 이제 동점이다라고 할 거기 때문에 x, y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해 갔나요?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의 거리가 r로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 이 거리가 r과 똑같은 점들의 모임이야. 이걸 만족하는 x, y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양변 제곱을 해서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은 r 제곱이다. 이게 원의 방정식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방정식을 봤을 때 해석해봐 라고 하면 뭐가 돼? 중심이 a, b.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이겠죠? 그리고 반지름은 r. 반지름이 제곱되어 있는 게 얘다. 왜 제곱되어 있니? 이게 원리가 되겠죠. 이런 사실들을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당연히 시험에 안 나오겠죠. 우리가 말하는 시험 수능입니다. 원에 대해서 기초를 배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산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원의 중심이 0,0 그리고 반지름은 똑같이 r이다 라고 해석이 된 거고요. 그 다음 이걸 쭉 전개해봐봐.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얘는 원의 특징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심 이거고요. 반지름 이거예요. 그런 것들은 표준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선에서도 표준형, 일반형을 했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그럼 얘를 쭉 다 전개하면 x제곱 블라블라, 그 다음 플러스 y제곱 블라블라, 그러고 다 왼쪽으로 좌변을 넘기면 는 0꼴 맞나? 네. 이런 게 우리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형이라는 것은 x제곱, y제곱, 그 다음 어떤 x에 대한 일차항이 있을 거고,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y에 대한 일차항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어떤 상수가 이렇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게 나온 게 일반형이다 라는 거. 알았나? 그리고 잘 곰곰이 생각해봐. 이게 2야, 이게 2야. 그럼 원이 아닙니까? 원 맞아요. 선생님 원 아니잖아요. x 전개하면 x 제곱 y 제곱이잖아요. 아니요. 양변에 우리 등식이지 않습니까? 양변에 2로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알았나요? 그래서 원래는 정확하게 따지면 ax 제곱 플러스 ay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y 플러스 d는 0꼴입니다. 원이라고 하면. 단 a는 0이 아닌 0이 아니다 라고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요? 네. 나중에 봅시다. 이 공식들 아무 쓸데없는 그 공식 필요 없습니다. 자, 표준형이 편하겠어? 일반형이 편하겠어? 당연히 표준형이 편하겠죠. 자, 문제를 풀면서 유형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 있습니다. 문제 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중심의 좌표가 나와 있고 그리고 한 점을 지난다 알고 있어. 중심을 아는 순간 표준형으로 방정식을 세운다.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이 되겠죠. 네. 이해 가셨습니까? 네. 그리고 R은 모르니까 이렇게. 그럼 한 점이 주어졌어. 습관 잡아야 되겠지. 뭐뭐 위를 지난다. 뭐뭐 위의 점이다. 라고 하면 대입한다. 대입하면 성립한다라는 습관. 그래서 1,1을 대입하면 9 플러스 9 맞나요? 는 R제곱. 그러면 우린 방정식을 세우는데 R을 찾을 필요가 있나? R 찾을 필요는 없죠. 네. 그냥 여기다 뭐 하면 됩니까? 대입해주면 되지. 그래서 이게 원방 끝이다. 원의 방정식이 표준형이 왜 생겼는지는 아까 원리 설명했다잉. 자, 그 다음 주어진 점들을 봐봐봐. 원의 중심이랑 관련된 원의 중심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지요. 그러면 그쵸. 지름이라는 것은 지름의 이 특징이 뭐야? 지름이라는 건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이죠. 네. 가장 긴 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점의 좌표와
요점의 좌표가 나와 있는 게 어디야. 그러면 네가 아까 말한 대로 원의 중심을 찾을 수만 있다면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세울 수가 있는 거다. 맞지? 그러면 이 점이란 특징은 요거랑 거리가 뭐다? 같다. 그러면 중점의 좌표 이거 두 개 더해서 반땅하는 거지. 그래서 2,2. 중심 찾아버렸어. 그 다음 반지름을 찾고 싶은데 어떤 누군가는 이 거리를 AB의 거리를 구해서 뭐 할 거야? 반으로 나눈. 그렇죠. 반땅하겠죠. 저는요 중심의 좌표를 찾았다고 하면 중심과 원 위의 한 점의 거리를 구해주면 반지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반지름은 루트의 4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 루트 5거든. 그러면 이거 중심 보고 반지름 보고 원방 세우면 x 빼기 2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은 5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루트 5가 아니라 5가 되는 거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중심의 좌표를 알면 표준형이 편하다. 알았나? 중심을 모르게 되면 나중에 또 풀 겁니다. 중심이 여기 위에 있대요. 그럼 원래는 중심의 좌표를 A, B로 잡으려고 했었는데 여기 위에 있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중심의 좌표는 뭐라고 설정할 수 있을까? A, A,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너무 좋아요. 우리는 문자를 두 종류 잡는 것보다 한 종류로 잡는 게 낫겠죠. 만약 중심이 X축 위에 있다라고 하면 중심의 좌표는 A, Y축 위에 있다라고 하면 중심의 좌표는 0, 너무 잘해. 그래서 중심을 딱 이렇게 세웠으니까 그럼 또 표준형을 쓸 수 있겠죠.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A 플러스 5의 제곱. 여기까지 이해했지? 그 다음 R제곱. 모르는 문자 2개. 그럼 힌트는 2개 이상 받아야 되는데 딱 2개 있으니까 1,1을 대입할 거야. 그럼 바로 정리할 거예요. 1 빼기 A의 제곱 A제곱 빼기 2A 플러스 1 되고 1 넣으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6이거든요. 그러면 센스껏 밑에다 전개해 준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요? 네. 그래서 R제곱은 10A제곱 마이너스 38A 그 다음에 플러스 37제곱 또 이제 힌트 한 개 더 5, 마이너스 2를 지난다라고 하니까 대입하면 얘는 A제곱 빼기 10A 플러스 25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 될 거거든요. 플러스 9A제곱 마이너스 18A 플러스 9는 R제곱이니 따라서 또 R제곱은 10A제곱 마이너스 28A 플러스 34가 된다. 자, 이건 연립방정식인데 연립방정식의 기본은 한 문자 속어거든요. 네. 그럼 이 상태에서 뭐 해주면 돼? 그냥 빼. 빼죠. 대입을 해도 되고요. 빼도 되고요. 여긴 되고. 자, 0은 빼면 마이너스 10A 플러스 3이제. 실화야? 내가 잘못한 거야? 아니야, 아닐 거야. 이렇게 답은 안 나올 거야. 이렇게 더럽게 나온다고? 아닌데 나 잘못한 거 없는 거 같은데? 1 넣었어. 1 넣으면 A제곱 이렇게 됐고 2 넣었어. 2 넣으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7입니다. 7. 쏘리. 그래, 미안합니다. 7이다, 7.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42가 될 겁니다. 되나요? 그리고 49가 될 거예요. 됐지? 그럼 얘는 두 개 더하면 44가 되겠죠. 그 다음 50이 되겠죠. 다시 빼면 마이너스 16A 그 다음 플러스 16이 돼서 A는 1이 되겠네요. 다행이네. 쌤 촉이 맞았네요. 실수했는데 맞지? 자, 여기는 1 넣어주면 60에다가 이거 빼면 16 맞나요? 따라서 R제곱이 16인데 반지름은 4라고 알고 있지만 굳이 R은 필요 없죠. 원의 방정식은 여기다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R제곱의 모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중심이 1, 마이너스 2라서 x 빼기 1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16이더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 이게 이런 게 무슨 형? 일반형. 그럼 일반형이 보기 편하겠어? 아니면 표준형이 보기 편하겠어? 표준형. 당연히 표준형이 편하지. 표준형이라는 것은 2차 함수에서 나오고요. 직선에서도 나오고요. 뭐 이렇게 나오는데 표준형이라는 것은 그 함수 혹은 그 방정식이 가진 특징을 알 수 있다. 바로 알 수 있다라고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원의 중심, 반지름 이런 걸 알려면 뭐를 찾아야 되냐? 표준형을 찾아야 된다. 그럼 표준형 찾는 방법을 안 했는데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x 입장에서 x에 대해서 완전 제곱 한 개 표현돼 있고 y에 대해서 완전 제곱 표현돼 있었던 게 일반 표준형이다, 그렇지? 네. 그래서 x는 x끼리 일단 모으고요, y는 y끼리 일단 모으고요, 상수는 저 갖다 버려주세요 일단. 자, 그러면 얘한테 완전 제곱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양은 1. 다시
빼기 아우 씨 너무 잘해. 다시 16 그렇죠. 빼기 16. 아우 너무 좋아. 밑줄 긋고 밑줄 긋고 x 빼기 1의 제곱 y 플러스 4의 제곱은 17 빼기 1가 됩니다. 자 그러면 특징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만의 특징을 말해주세요. 혹은 그리고 문제에서 나온 특징을 말해주세요. 이렇게 각각을 먼저 표현한 다음에 둘이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죠. 항상 식 세우는 걸 생각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가 중심이고 반지름은 루트 17 마이너스 아우 좋아요 이거죠. 근데 얘가 1, b라고 문제 줬고요. 근데 얘는 3이라고 문제 줬습니다. 그럼 b는 마이너스 4죠. 그 다음 17 빼기 a는 9, a는 8이다. 그래서 최종 답까지 계산을 확실하게 그리고 문제도 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나타내는 게 무슨 도형? 원. 아 이런 건 어떻게 푸냐? 이것도 개념 안 했지 않습니까? 문제 풀면서 하면 됩니다. 원이 되려면 방금처럼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봤다 그치? 그리고 한쪽에 상수를 다 몰아봤다 그치? 그럼 원 이게 누구 자리야? 완전 제곱 더하기 완전 제곱 했을 때 반지름의 제곱 모양이지. 근데 이게 음수가 될 수가 있겠어 없겠어? 그리고 0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맞나요? 그래. 어머야. 그래서 얘는 항상 0보다 커야 원이라는 게 되는 거다. 알았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얘는요 바로 해볼까요? 쌤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니는 아직 뭐 처음 듣는 거니까 바라진 않는데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완전 제곱을 생각했을 때 x 빼기 1의 제곱을 먼저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1이 나올 거 아니야? 여기 빼기 1을 해줘요. 그 다음 요거 있지 않습니까? y 플러스 2의 제곱 해주고요. 빼기 4를 해줘요. 여기서 플러스 4가 나올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 상수를 다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x 빼기 1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이거 날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넘기면 4 빼기 k가 될 거다. 이건 다시 한 번 더. 누구 자리다? 반지름의 제곱자리다. 그래서 얘는 0보다 커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 해도 안 돼. 따라서 k는 4보다 작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뭐 그냥 실제 x, k의 범위를 찾아냈으니까 이게 끝일 것이다. 아마 이제 뭐 접하는 게 아니네. 자 봅시다. 세 점을 지난대요. 자 그러면 이거 봐봐. 원의 중심이랑 관련이 있는 점들입니까? 아니요. 아니지. 네. 그 다음 지름의 양끝점을 주어진 겁니까? 아니죠. 그냥 지난다라고 하죠. 그러면 일반형이 편하다. 표준형은 원의 중심과 관련 있을 때 표준형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얘는 일반형이 편하다. 그래서 이건 잘 이쁘게 잡아놨으니까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다라고 하면 습관이 뭐라고?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래서 0,0 0이 제일 많은 것도 넣으면 편해. 0,0을 대입하면 C는 0이지. 끝. 그 다음 2,2 대입하면 4, 4, 2A, 2B는 0. 오케이? 그럼 A 플러스 B는 마사. 따라왔어요? 네. 그 다음 이거 대입하면 4, 36, 마 2, 풀 6B는 0이다. 그럼 이것도 쌤이 좀 암산할게. 얘들을 넘겨서 2로 반땅할 거야. A 빼기 3B는 20. 좋아요. 두 개 바로 빼버릴 거야. 그럼 4B는 마이너스 24고 B는 뭐다? 마이너스 6이다. 그러면 A는 2가 될 것이다. 흐름만 따라오면 돼요. 어차피 네가 할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끝낸 거야. 그렇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빼기 6y는 0 끝이거든요. 그럼 선생님 이거 표준형으로 바꿔서 답 써야 돼요? 아니요. 일반형으로 써도 이쁩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그걸 해석하라 뭐 방정식의 중심 반지름 찾아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을 일반형으로 구했으면 일반형으로 써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았나요? 네. 자, 이제 아까 개념할 때 하지 않았던 유형이 나올 겁니다. 축에 접하는 거. 선생님 안 외웁니다. 알겠죠? 외우지 않아요. 이해할 겁니다. 알았죠? 자, 우리는 중심의 좌표를 A, B로 잡재. 그 문자 몇 개 잡은 거야, 이때까지? 2개. A, B 2개 잡았고 또 반지름도 I라고 잡으면 문자 몇 개 잡은 거야? 3개. 그러면 문자 어쩔 수 없이 3개 잡은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문자를 3개 잡는 게 편해요? 2개 잡는 게 편해요? 2개요. 당연히 적을수록 좋지. 당연히 2개 잡는 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축에 접한다는 힌트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할 거야. 난 안 외운다고 했어. 원이 있잖아요. X축에 접한다고 하면 이거밖에 없나? X축에 접한다. 이 그림밖에 없나? 아니요. 아니지. 어디 있어요? 그냥 밑에. 이렇게 접할 수도 있는 거야, 얘가. 자, 그럼 생각해보자. 난 중심을 A, B로 잡았거든요. 그럼 봐봐.
우린 원이 나오면 원에서 접선이 나오면 이게 보조선이지. 요 거리가 r i가 네. 맞나? 자 그럼 봐봐봐. a, b는 이 반지름과 어떤 관련이 있냐면 x축에 맞아요. x축에 접한다라고 하면 이 y좌표랑 r이랑 관련이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a, b다라고 하면 얘 반지름 r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x축과의 거리를 말하는 y좌표 중심의 y좌표랑 관련이 있거든. 그럼 무작정 b랑 r이랑 같다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r은 무조건 양수죠. 거리니까요. 그런데 b라는 것은 좌표죠. 그게 얘가 만약에 1, 마이너스 2다라고 하면 이 거리는 마이너스 2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형은 그림 딱 한 개 그려보고 이런 그림 딱 한 개 그려보고 선생님이 유도를 합니다. 뭐를 유도하냐? x축에 접한다라고 하면 중심의 y좌표를 절대값 씌웠을 때랑 반지름이랑 같구나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안 외운다고 했어. 그냥 요걸 해서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라는 거. 책에서 이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x축에 접한다라고 하면 y좌표랑 반지름이 똑같다. 이렇게 놓는데 외우지 않을 거라고 했다. 분명 얘기했다. 알겠지?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이거는 y축에 접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이거랑 이렇게 두 개 있겠지. 자 그러면 똑같아요. a, b 맞죠? 그러면 이게 반지름이고 여기도 이게 반지름이죠. 그러면 반지름과 y축과의 거리를 얘기하는 이 x좌표들이 관련이 있는데 그럼 반지름 r이라는 것은 a가 아니라 절대값 a랑 똑같다. 이 부분만 이 사실만 좀 이용해 주시면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x축에 접한다라고 하면 원의 방정식을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은 그렇지 r제곱이 아니라 b제곱을 바꾼다. 그럼 문제가 두 종류가 남으니까 괜찮다. 아무튼 더 낫다. 그럼 얘는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은 a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a의 부호는 아무도 모른다. 문제 조건을 잘 생각해야 된다. 알았나요? 중심이 이거와 중심이 같대요. 자, 중심 바로 말해볼게. 중심 뭐게요? 5, 마이너스 2다.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 완전 제곱식 만들 거니까. 이거의 원에서 반지름은 필요 없어요. 그냥 중심이 같다고만 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x 빼기 5의 제곱이 되겠지? y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지. 그렇게 해서 중심은 5, 마이너스 2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알았나요? 자, 그래서 중심이 이거고 x축에 접한다네. 이건 중심 줬으니까 x축 한 개 딱 그려주고 5, 마이너스나 이기는 거 아이가? 그럼 반지름이 뭐다? 이게 5, 마이너스 2니까 반지름 뭐다? 2다. 공식 안 썼다잉. 그래서 끝.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5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4다. 이해가셨어요? 자, 그 다음 y축에 접한다 하네. y축에 접한다. 한 개 딱 해놓고 이거 그림 그려놓고 쌤이 푸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그럼 여기 a, b라고 설정하면 요 거리는 b 절대값 b a가 되겠죠. 이해가셨습니까? 한 개만 예를 들어도 절대값 조심해야겠다. 이 부분만 생각하면 이 그림 하나로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은 a 제곱이다라고 설정이 되고요. a의 부호는 모르는데, 자, 잘 들어봐. a의 좌표는 원래 모르는 게 맞는데, 잘 봐라. 좌표 표면을 대충 나타내봤을 때 1,0 지나제, 2, 마이너스 1 지나제. 그럼 이 지나는 원은, 그리고 y축에 접하는 원은 y축 입장에서 오른쪽에 있겠어? 왼쪽에 있겠어? 오른쪽에 있겠지. 그럼 중심에 x좌표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A는 양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두 점을 직접적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그냥 A는 양수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어쨌든 모르는 문자 몇 개? 2개. A와 B 2개. 힌트는 2개 이상 받아야 되는데 2개가 있네요. 1,0을 대입하겠습니다. 왜 이러노? 1,0을 대입하겠습니다. 1 대입하면 a제곱 빼기 2a 플러스 1 플러스 b제곱은 a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 요거 날려준다 생각하고, 그 다음 2, 마이너스 1 대입하면 a제곱 빼기 4a 플러스 4,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했다잉. 그러면 b 플러스 1의 제곱이죠.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은 a제곱이다. 그럼 요렇게 되는데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a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b 제곱은 0이 되고, 그 다음 요거는
마이너스 4a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5는 0이 되는데 연립방정식의 기본은 뭐다? 한 문자 소거지. b를 없애기 좀 까다롭지. 그래서 a 하나만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위의 식에다 몇 배? 2배. 2배. 2개 뺄 거야. 대입법 써도 되는데 그냥 뺄 거야. 그러면 2 플러스 b 제곱 헷갈리니까 정리하고 나는데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다. 2 플러스 b 제곱에 2 플러스 2b 제곱에다가 요것들 빼면 플러스 4 왜 이러노?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5는 0이 되는 것까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서 b 제곱 빼기 2b 빼기 3은 0이 되니까 b 플러스 1 b 마이너스 3은 0.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 b는 3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정리한 거 2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b 제곱은 0인데 b에다가 1을 마이너스 1을 넣으면 a는 1이 나올 것이고 b에다가 3을 넣어주면 얘는 10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a는 5가 될 거다. a 모두 다 양수 나온 거 확인했습니까? 네.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원은 몇 개 나온다? 두 개. 그러니까 중심이 1,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 1이겠지. 기억하고 있지? 반지름 A와 같다라는 거. 그 다음 중심이 5, 3이고 반지름이 5가 되겠죠. 그래서 x 빼기 1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1이라는 원의 방정식과 x 빼기 5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은 25다라는 원의 방정식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네. x축에 접하는 경우 y축에 접하는 경우 이해하면서 암기도 좀 하고 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x축과 y축에 접하는 원은요 크게 네 종류가 있어요. 봐봐, 크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x축 y축에 뭐 접한다면 이렇게 접하는 경우 맞지? 또 요렇게 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접한다고 믿으십시오. 자, 그러면 원 이렇게 x축에 접한대요. 그럼 중심을 잡히는 월 a, b를 잡았다. 그러면 봐봐봐. 좀 될까요? 그쵸? 봐봐. 그치. 요 거리가 r이지? 네. 요 거리가 r이지? 근데 지금 똑같아, 안 똑같아? 같아요. 요거가 원래는 절대값 a잖아. 요거는 절대값, 얘가 절대값 b잖아. 요거 절대값 a잖아. 맞지? 부호 생각해서 말이야. 그러면 절대값 a랑 절대값 b랑 뭐하다? 같다. 그럼 이거를 a랑 b랑 같다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된다. 알겠지? 부호를 모른다. 중심의 좌표가 1, 4분면에 있거나 3, 4분면에 있으면 서로 부호가 같아, 안 같아? 중심의 부호가 서로 같아, 안 같아? 같지. 그런데 중심의 좌표가 제 2, 4분면이나 제 4, 4분면에 있으면 부호가 같아, 안 같아? 달라요. 그래서 일단 요거만 다 기억합니다. 알았나요? 자, 그러면 봐봐.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은 제 1, 4분면일까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이렇게 네 종류가 되는데 2,4를 지난다라고 하면 무조건 어디 있다? 제 1, 4분면에 있겠다. 그러면 중심의 좌표는 a, a로 잡아도 되는 거 맞아요? 네. a랑 b랑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 문제 풀기 전에 더 좀 더 하고 갑시다. 중심의 좌표가 1, 4분면에 있으면 뭐로 잡는다? a, a로 잡는다. 중심의 좌표가 제 2, 4분면에 있다고 하면 난 뭐라 잡을까? 마이너스 a, 좋아요. 왜? a, 마이너스 1로 하면 안 되나? 되긴 되죠? 근데 이렇게 잡으면 편한 이유는 a는 양수라고 할게 라고 가정이 들어가 버리는 거지. 네. 그러면 제 3, 4분면에 있으면 중심의 좌표 뭐 잡을까? 마이너스 1. 그렇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a는 양수야. 그 다음 제 4, 4분면에 있으면 A, 마이너스. 그렇지. a는 양수야. 이렇게 가정을 걸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문제 돌아가서 제 1, 4분면에 접한다라고 하면 이거 맞나요? 중심을. 네. 그리고 a는 양수라고 가정하고요. 반지름도 뭐다? A죠. a다. 그러면 원에 맞죠? a 맞죠? x 빼기 a 제곱 y 빼기 a의 제곱은 A제곱. a 제곱. 아싸, 문자 종류 한 개. 그럼 힌트 한 개만 더. 2,4 대입한다잉. 2, 4 대입한다. a 제곱 빼기 4a 플러스 4. 그리고 센스 것 a 제곱 빼기 8a 플러스 16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거 한 개 없어지지?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12. 그다음 20. 맞지? 이거 인수분 해봐. 바로 안 떠오르지? 10이랑 10이랑 2. 2랑 됐지? a 빼기 10 a 빼기 2는 0. 그래서 a는 2 or a는 10. 둘 다 양수 나온 거 맞지? 네. 그래서 원방이 두 개다.
왜 원방이 두 개예요, 선생님? 2,4 이쯤에 있지. 안쪽에서. 그렇죠. 그렇죠. 원이 요렇게 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렇게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요? 네. 그래서 두 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문제 조건만 잘 따져주고 이런 조건들만 잘 걸어줬으면 우리는 빈틈이 실수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알았나? 그러면 a가 2면 x 빼기 2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은 4라는 것과 a가 10이면 x 빼기 10의 제곱 y 빼기 10의 제곱은 100이다. 두 개 나오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유형인데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도 하는데요. 전혀 쓰잘데기 없는 용어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알았나요? 네. 자, 문제를 바라봤을 때 어떤 용어나 주어진 식의 모양으로 풀이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다, 수학은. 자, P가 그리는 이라면 원의 방정식이 세워진 원리를 설명할 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말한다면 P는 정점이다, 동점이다. 동점이다. 많다. P가 될 수 있는 게 많다. 그렇게 되면 얘를 x, y로 설정하는 게 일단 국룰이다. 알았나요? 이거를 이 조건을 만족하는 P값이 한두 개가 아닐 거거든. 그래서 얘는 움직이는 점이야. 그래서 미지수 x, y로 잡는 게 편하고 요 같은 경우는 그냥 EBP 비례식을 풀면 EBP는 AP제. 네. 근데 점과 점 사이 거리하면 뭐가 싫어? 루트가 싫잖아요. 그럼 양변을 미리 제곱해는 센스 이것도 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4배에다가 즘과 즘 사이 거리 x 빼기 2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 루트 안 붙지? 이해가요? 네. 그 다음 ap의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지? 그럼 x, y에 대해서 정리해봅시다. 얘는 x의 제곱 y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 플러스 8 맞나? 두 개. 4 더하기 4라서 쌤대로 한 거야. 그냥 쌤 마음대로 한 거야. 4x 제곱 4y 제곱 다 4배 해주시죠. 그 다음 얘는 x 제곱 이렇게 하자. 그냥 귀찮아 죽겠네.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갔어요? 너무 빠르다. 이해갔죠? x 제곱 3x 제곱 y 제곱 3y 제곱 이거 날라가면 마이너스 18x 이거 날라가면 마이너스 18y 요거 날라가면 30 개꿀딱 뭐가 보여? 3으로 3으로 나누면 x제곱 y제곱 그 다음 ux 6y 10이다. 그럼 이 모양은 무슨 방정식을 말하는 거게? 원다. 원 맞지? 근데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사실. 왜냐면 표준형 만들었을 때 이 오른쪽에 남는 모양이 양수가 돼야 된다고 했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원이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가 그리는 도형의 뭐를 구해라? 넓이 또 둘레 혹은 P의 길이 뭐 이런 거 물어봅니다. P의 길이가 원의 방정식 둘레입니다. 원의 둘레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반지름이 필요하니까 자 빨리 하는 거 x 빼기 3의 제곱 빼기 9 그 다음 y 빼기 3의 제곱 빼기 9 플러스 10은 0 그래서 x 빼기 3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은 8이 될 거야. 그럼 반지름은? 넓이인데. 그쵸 맞죠. 너무 좋아.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지. 그럼 굳이 반지름을 구할 필요 있나 없나? 없어요. 그냥 이렇게 알아들으면 먼저부터 알면 좋죠. 맞죠? 근데 몰라도 설마 틀리겠습니까? 다 나쁜 풀이도 아닙니다. 반지름을 저는 2루트라고 잡고요. 여기에다 이렇게 대입했는데요. 뭐가 나쁘겠습니까? 둘 다 좋은 풀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라봤다는 그 발상 자체가 좋은 겁니다. 이해가셨어요? 둘레를 구할 때는 4루트 2파이겠죠? 맞지? 네.